한국당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면 아니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안면물수하고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철훈 기자고요. 금준경 기자입니다. 네, 어떤 취지로 쓰신? 네, 저희가 지금 가짜뉴스 이슈와 관련해서 여당의 일각과 정부에서 얘기를 하려는 그런 가짜뉴스의 법 규제나 과도한 정부 주도의 규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이 저희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면 아니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안면물수하고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짚어야 된다라고 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낙연 총리가 지난 1일부터 이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론을 강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박광훈 의원이 독일식 가짜뉴스 법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반발을 하고 나섰어요.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이 4일에 논평을 내고 이 워딩이 굉장합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과 국민의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 다음이 정말 압권입니다.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짜뉴스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가짜뉴스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면 예민하게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당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가짜뉴스 규제법을 가장 많이 발의한 정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과방위 평가를 했는데 한 80%가량의 법안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법안을 냈고요. 그 법안의 강도와 이 문제적으로 볼 때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한국당의 법안을 최악으로 꼽았던 이유는 박광원 의원의 법안은 가짜뉴스 처벌법이긴 한데 언론사에서 오보로 판명이 나거나 법원에서 오보라고 판명이 난 사안을 가짜뉴스라고 규정을 해요. 명백한 허위 정보. 네, 굉장히 보수적인 규정이죠. 반면에 자유한국당 분들의 가짜뉴스는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사실을 왜곡하고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이게 단순히 몇몇 의원들만의 개별 입장이 아니라 김성태 비례대표 의원의 그 드루킹 방지 5법을 한국당 의원 110명이 공동 발의했어요. 그래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었는데 거의 다 참여한 법안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드루킹 방지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짜뉴스 법안이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최악의 법안이었거든요. 그래서 포털한테 24시간 가짜뉴스에 대한 감시 의무를 지우고 특정 시간 내에 그거를 지우지 못하면은 포털을 문을 닫게 하는 공산당이네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네이버가 만약에 글이 있으면 24시간 내로 막 다 지우고 못 지운 게 있어요. 그게 누적되면은 폐업까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법을 내놨는데요. 애매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위를 판단하는 게 24시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박광훈 의원 법안이 그나마 차선책으로 보이는 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좀 과도한 법안을 낸 게 한국당 110명 의원들인데 논평을 이렇게 낸 걸 보면 아마 자기들이 사인한 법안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또 한번 읽어보시면 심지어 당론인데 자기들 당론이 지금의 정부보다 훨씬 더 센 건데 그 법안부터 철회를 하고 사과를 하든가 이제 와서 그 정치적인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안면몰수하시는 거는 한국당답다라는 생각이 제1야당이 이렇게 황당한 상황인데 사실 그 어떤 사안에서든지 의견은 가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바뀌면 이거는 공당의 모습이라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금 기자의 기자수첩 제목처럼 자신들 법안부터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현행법 개정안 다 철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